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좋은 말씀들 많이 했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조금만 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의회를 한 지가 32년이 됐고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가 2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지역에 권한을 최대한으로 이양하자고 하는 것과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자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또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해왔었습니다. 결과는 지금 이 시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역 소외도 지역 낙후도 아니고 지역 소멸입니다. 그게 전라도만 소멸이냐? 아닙니다. 부산, 경남도 지금 굉장히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줄고 있고 대구, 경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지방자치에서 목표했던 것은 지방자치가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큰 역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이 소멸이라고 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좀 정책과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서울, 경기, 인천 소위 수도권이라고 하는 곳의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전체 땅의 11.8%, 12%에 해당됩니다. 인구가 얼마냐? 수도권의 5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서울 크기의 39배, 그리고 수도권의 1.9배인데 전체 인구가 3%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맹랑한 그 예측을 해봤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10만 명이 죽거나 부상당했는데 만약에 서울에 떨어지면 어쩔까? 190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요즘에 디지털 세상입니다. 디지털을 하는데 디지털에 안 들어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디지털에 매출의 92%, 전문업체의 89%, 디지털 전문가의 76%가 수도권에 테헤란이나 마곡이나 강서나 판교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디지털에 아까처럼 전문가들이 대구 경북이 얼마냐? 대구 경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랍니다. 광주 전남인 전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8%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 따지고 광주 전남 전북 따지고 앉아 있을 새가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이 저렇게 변하고 있고 지방은 전체가 다 이러는데 여기서 또 대구 경북이 광주 전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같이 단합을 해서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지방에 아까처럼 균형 발전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도 지방에 청년들이 머물고 그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그래도 수도권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살다가 지방에 내려온 사람이 가끔씩 휴대폰으로 선물을 받습니다. 스타벅스에 가서 빵하고 그리고 커피를 사 먹으라고 보내옵니다. 스타벅스가 없는데 그거 보내오면 뭐합니까? 지방에 분 단위에 스타벅스가 없는데 지금 이런 차이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놔둡시다. 그쪽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광주, 전남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지방자치 어떻게 할 건데, 광주, 전남 이렇게 낙후되고 소외된 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로 해갖고 희망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기업 광주 전남 사람들은 우리는 대기업도 없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 틀립니다. 전남 광양에요. 제철, 철 생산이 2,700만 톤, 세계 1위입니다. 포항이 1,800만 톤, 2위입니다. 최근에 포항에 3,0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전기차는 가벼워야 되고 강해야 되는데 초경량 강판 라인을 깔았고 가장 강하다는 철로
생산하는 라인을 7천억을 들여서 깔아서 1조 원을 들여가지고 광양제철에, 전남 광양제철에 말하자면은 이렇게 그냥 단순한 철 생산을 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전기차가 대세라고 한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철을 이런 식으로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광양이 전남에 있는 말하자면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철을 생산하는 곳에 광양이 1위라니까요. 그리고요, 포스코가 전남 순천에 있는 거기가 율촌 산단에다가 포스코 퓨처M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라고 하는 4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중에 양극재가 70%라고 합니다. 그 70%의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30%를 순천 율촌공단에서 말하자면 포스코가 생산을 하는데 이번에 규제가 하나 완화돼 가지고 전남 광양에 안에 있는 제철소 안에 있는 동호안에다가 4조 4천억을 이것과 관련한 더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뉴스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신문이 이쪽에는 안 난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4조 4천억을 쏟아붓겠대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더 공개할까요? 제가 포스코 관계자들로 만나서 얘기해 봤습니다. 2030년까지 73조를 국내에다 투자하려고 하는데 광양에 29조를 투자를 하고 포항에 22조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조만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여천, 그 당시에는 여천군이었습니다. 석유화학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수 여천화학공업단지를 포함한 그 동북권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10%, 100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 전남 동북권의 여수 여천의 화학단지를 포함한 그쪽의 공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석유화학은 계속해서 이제 화이트바이오 쪽으로 또 진전 대발전해가고 있는데 GS, SK, LG, 또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금호석유화학, 그리고 한화까지 그쪽에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묘도에 에코에너지 센터라고 해가지고 암모니아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탱크가 지금 12개가 지어져 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뿐만이 아닙니다. 고흥, 높을 꽃자 흥하릉자 고흥에서 로켓을 쏘아 올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높을 꽃자 흥하릉자 고흥에서 로켓을 쏘아 올린다니까? 그냥 로켓 갖고는 만족할 수 없다. 지금 이번에 중앙에 어디 제가 공개할 수 없는 그 기관장이 고흥을 다녀갔습니다. 이제 고흥에서 드론, 군사용 드론을 포함한 드론과 날아다니는 택시 UAM 을 연구, 개발, 그리고 실험, 인증, 생산까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고흥의 그 지금 로켓 갖고는 안 되겠다. 좀 덜 높이 날더라도 좀 고흥이 진짜 높은 곳에서 흥해보자 해가지고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정부 들어와서 국가산단으로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고흥에다가 국가산단을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전부 미래 산업입니다. 첨단 산업들입니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들이 어디냐? 전라남도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광주에 잘 알다시피 여기서 가까운 광천동에 27만 평 현대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광산에 10만 평, 총 37만 평에서 42만 대에서 49만 대, 51만 대까지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광주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연기관차 말고 미래차는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아까 날아다니는 택시, UAM, 자율주행차 로 광주를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냥 말입니까? 신문에 보셨어요? 광주에 미래차 국가산단 100만 평 확정된 거 들어보셨어요?
100만 평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광주에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특화 단지로 어디를 지정했습니까? 광주를 지정했습니다.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광주에서 지금 50만 대에서 30만 대 더 80만 대 내지는 50만 대 더 100만 대를 생산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경기도 광명에 있는 소아리에서 자동차 부속품 내연기관은 3만 5천 개, 전기차는 1만 5천 개, 이 부속품을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을 싣고 와서 여기 와서 조립을 하지만 아까처럼 80만 대에서 100만 대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물류 비용 때문에 못 가져옵니다. 그 많은 부속품들이 다 이제 광주 전남,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 평의 국가산단지라든가 약 225만 평에 해당될 텐데 소재 부품 장비의 특화단지 말고도 진국산단 한 57만 평, 그리고 빅그린 산단 123만 평, 이쪽에 대단한 이 단지가 들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인공지능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공지능 데이터 집적센터 4,119억을 들여서 유일하게 유치해 갖고 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광주입니다. 자율주행차 연구하는데 최고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실험하고 하는 데 있어서 광주에서 영암까지 지금 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우토반, 한마디로 초고속화 도로, 이것을 지금 광주에서 영암까지 42km에다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다 각종 센서를 설치해갖고 여기서 실험을 한다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자율주행의 최고의 실험 단지가 될 수 있는 게 또 이것입니다.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한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일고 있고 다른 나라도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실리콘밸리. 이 실리콘밸리에서 전 세계 IT의 최고의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를 시켰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너무 많은 그러한 IT 전문가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방세가 월세가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그랬는데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내가 600만 원을 주고 여기서 살아야 자꾸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은 그 두뇌, 말하자면 지식 근로자들이 다른 저기 텍사스라든가 워싱턴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흩어져서 가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다 이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수도권 같이 집중되어 있는 저기는 찌그러들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방으로 처음 전문가들이 내려가니까 기업들도 따라 내려가게 돼갖고 미국 전역으로 기업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수도권 집중이 저는 코로나19 말고 이 신재생 에너지로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죠? 알리백 들어보셨죠? 잘 아시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은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설령 받아준다 하더라도 관세를 무지하게 높여버립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물건이 아니면 외국에 수출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뭐가 있을까요? 태양광, 풍력 중에서도 해상풍력, 육상풍력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어디다가 태양광을 깔고 어디다가 풍력발전소를 시켜서 바람개비를 돌리겠습니까? 이게 최적지는 신안입니다. 영광입니다. 부안입니다. 군산입니다. 서남해안 쪽에 15m, 20m, 다른 지역은 바다가 깊어서 못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고, 엊그저께 법이 통과됐습니다. 영농형 태양광도 허락을 하겠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논 위에다가 높이 해가지고 거기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농사도 같이 짓게 하는 영농형 태양광. 농도인 전라도에서 이런 영농형 태양광하고 아까처럼 해상풍력, 이 부분들이 최고로 많이 생산될 수가 있는 곳이 호남이고 광주 전남인데, 이 광주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놓으면 뭐합니까? 전기, 야, 그거 다 수도권으로 보내 해갖고 도로 다 가져가 버릴 건데 겁나지 않아요?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보내는 송배전의 개통 비용이에요. 설치 비용이
1조 8천억이 지금 신안에서 가져가는데 1조 8천억이라는데 그건 돈도 아닙니다. 가는 동네마다 우리 동네 못 지나가게 하고 밀양처럼 다 반대하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려와. 너희들이 내려와서 여기 와서 공장 운영해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지금 새로운 첨단 산업들, 전기가 많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산업들을 포함한 이런 산업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武汉이나 해남에서 오신 분들 땅 갖고 있으면 팔지 마세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바로 지금 한전과 한전 산하의 7개 기관이 와 있죠. 그리고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몰려 있는 에너지 대학교가 또 이쪽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앞으로 이 말하자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한다면 전기만 생산합니까? 거기에 가서 바람개비 100m짜리 100m짜리 이 바람개비 말하자면 생산해야 되죠. 또 이게 터빈 생산해야 되죠. 축 생산해야죠. 가서 작업을 하면 바지선 해야 되죠. 왔다 갔다 고치로 댕기려고 한다면 또 많은 게 필요로 할 텐데 이 모든 것이 공단 하나가 생기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농도인 전라도라고 하죠. 지금까지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농도인 전라도에 농기계 집단 공장 하나가 없습니다. 농약 공장 하나가 없고 거기에 있는 종자 실험 재배하는 거 하나 제대로 없을 정도로 도대체 농도가 왜 지금까지 이 지경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농수축산물 가공 공장은 더 없습니다. 농사 짓는 자식이라 그래갖고 꼭 소똥 튀우고 돼지똥만 치워야 됩니까? 아버지는 농사 짓더라도 자식은 아까 농기계 공장 다닐 수도 있고 농약 공장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고향은 안 떠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거 하나를 제대로 유치도 못 해놓고 그런 거 하나도 못 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는 농사는 전부 스마트 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농들을 굉장히 많이 양성을 하고 강조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농도인 경상도 저기 또 지역가면 나오겠다.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를 농도라는 사람 없습니다. 전라도를 농도라고 한다면 스마트농을 포함해서 아까 내가 말한 이런 농업과 관련된 그런 공업시설도 이쪽에 같이 유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7,900억을 들이고 5조 4천억을 쏟아부어서 몇십 년 동안 하겠다고 하는 국가 공무원 6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 전당 제대로 놔둘 겁니까? 지금 저기에서 제대로 된 컨텐츠 하나가 지금 제대로 된 게 나온 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문화산업은 절대적으로 가수 하나가 돌아다니는 중소기업 웬만한 큰 중소기업보다 더하는 거 보지 못하셨습니까? 이제는 문화산업도 어마어마한 산업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단히 큰 전국에 하나도 없는 공장 아시아 문화 중심 전당이 바로 광주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의대가 굉장히 셉니다. 지금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의대에서 졸업한 사람들과 또 거기와 같이 해갖고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말하자면은 성형, 정형, 치대, 치과 이런 쪽에 지금 의료기기가 광주 전남에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제대로 이쪽에서 유치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의료 분야에 있어서 뒤지지 않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죠? 또 있어요. 일단 기분은 좋죠? 또 있습니다. 전라도의 바다는요 기가 막힌 바다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다 그러면 뭡니까? 해안선? 쭉 뻗은 바다입니다. 전라도 바다만 유일하게 뭡니까? 들쑥날쑥 니아스식 해안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900km나 돼요. 섬이 2,600개, 그중에 300개는 유인도고 나머지는 다 무인도라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 같은 대한민국에서도 다른 데는 밀물썰물이 별로 없어요. 이 전라도 바다는 밀물썰물이 있어서 만약의 경우에 저기 중국의 14억 아니 동북 삼성의 7억 인구들 중에 일부만 와서 이거 본다면 환장할 노릇이야. 아까까지 그 무섭고 시퍼런 바다였는데 다른 일 좀 하고 와서 보니까 바다가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곳이야. 그래 걸어다니고 왔더니 또 돌아서 봤더니 다시 물이 들어와. 자기 고향에 돌아가고 그런 거 봤다 그러면 믿겠어요?
이게 바로 전라도예요. 전라도의 관광 요인으로서는 이보다도 좋은 게 없다고요. 거기서 차로 5분, 10분만 들어오면 뭐 있습니까? 해남 대흥사, 백양사, 송광사, 서남사, 뭐 내장사, 금산사부터 시작해서 천령, 고차리, 불의 화암사 가득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관광 요인을 갖추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제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다 발전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지금부터는 이 지역에, 그러니까 경상도는 경상도, 전라도는 전라도, 충청도는 충청도의 여러 가지 특성을 살린 지역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똑같이 여기 500억이 있어 25억씩 날아주니까 20군데를 공모를 해서 뽑을 거야? 이런 기준으로 제출해? 그러면 강원도 인제나 진도나 괴산이나 전혀 지정학적 위치가 틀리고 전혀 여건과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전부 그 기준에 맞추느라고 자기 지역의 특성을 하나도 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 지방시대가 하고 있는 이 지방시대에서의 지방정책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시 여긴 게 뭐냐면 자치입법도 아닙니다. 자치조직도 아닙니다. 자치인사도 아닙니다. 자치재정도 아닙니다. 제일 중시 여기고 있는 게 자치계획권입니다. 이제 지방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장, 도지사가 자기 지역의 특성에 가장 맞는 그 특성을 살리는 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어떻게 학교를 이쪽에다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계획이 중앙에 올라와서 우리 지방시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에 한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기회발전특구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갈 겁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그곳에 한해서는요.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기업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기업이 와야만이 그쪽에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서 정착하고 정주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오게 하는 것, 그 기업을 오게 하는데 어떻게 오게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수다 생각하고 기업들을 접촉했습니다. 제일 먼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이전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서울 거 팔고 내려가려고 했더니 서울에서 완전히 뭐 양도세로 다 뜯어가 버려. 또 여기 와서 살라고 했더니 취득세 또 내라 그래.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갖고 이제 좀 고향에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내려오려고 그랬더니 완전히 상속세로 64%를 뜯어가 버려. 내려가나 마나.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그 지역에 한해서 세금이 아주 파격적으로 감면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지역에 이렇게 소멸돼 가는 것은 국가의 재앙입니다. 재앙. 어떤 돈을 퍼붓고도 앞으로 회복할 수 없는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세금에 대한 혜택은 줘서라도 기업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서 취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회발전특구고 새 정부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지역의 기업들을 끌어오게 할 방법입니다. 다 좋았어. 그랬더니 또 기업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거 주면 뭐해? 세금만 깎아주면 뭐해? 내려가서 내가 서울하고 뭐 땅값 또 비슷하게 다 비슷한 데 가보면 내가 갈 맛이 나겠어? 그거 어떻게 해주라고? 싼 공장 부지를 내놓으라 이겁니다. 싼 공장 부지는 뭐겠어요? 사업한 사람은 다 아시죠? 그린벨트 아니면 완전 절대 농지 아니면 그러면 무슨 문화 무슨 관광단지라든가 뭐 이런 쪽 지금 규제되어 있는 데 있을 겁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심의 의결이 통과된 지역에 관해서는 바로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특례를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기업을 이렇게라도 해서 지방에 내려보내지 않으면 나라에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닥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감한 정책을 펼치느라고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시대 특별법입니다. 그 법이 통과됐어요. 자, 여기까지 다 했는데 기업인들은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또 요구합니다. 뭘 요구를 합니까? 아니 요즘에 누가 어깨 근육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 이제는 전부 디지털을 포함한 특별한 기술들을 요구를 합니다. 지식노동자 그리고 뭡니까? 두뇌 근로자들을 써야 되는데 서울에서 데리고 내려가려 했더니 다 사표내본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회사를 운영을 해?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 우리 광주만 하자면 광주에 9개, 전남에 9개 대학과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학교와 폴리텍 대학까지를 총동원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앞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기업들의 필요로 하는 그쪽 전공 그 과들을 더 인원도 늘리고 교수진들도 이 회사에서 상무급들이 와갖고 와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글로컬 대학 교육자치특구 그리고 지금 또 새로 하려고 하는 라이즈 제도를 실시를 해서 완전히 지역의 기업을 끌어온 게 최우선.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도지사가 시장 군수나 도지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치 계획, 중앙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계획이 아니라 특별하게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계획을 해서 내려보내준다고 한다면 아까처럼 그런 혜택을 주게 되고 그리고 교육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균형 발전을 해보려고 하고 균형 발전 그전에 같으면 그거 제도 한번 뭐해 힘센 놈들이 다 가져가 볼 텐데 힘센 놈들이 다 가져가 버린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앞에서 쭉 광주 전남의 장점을 얘기를 했듯이 이런 장점이 여기뿐만 아닙니다. 부산 가도 다 있고 울산 가도 경남도 있고 대구, 경북, 강원도, 충청도 전부 다 그 지역에 맞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선적으로 얘기한 것은 광주 전남을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장점이 있고 내가 하나도 지어낸 말 없고 하나도 지금 진행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누가 어떤 노력을 갖고 어떻게 힘을 합쳐서 하느냐 이겁니다. 제 가장 큰 소망은 이제 정말 정치의 전남, 정치의 광주에서 삶의 전남, 삶의 광주로 눈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조카들,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손주들이 사는 광주 전남에선 적어도 이렇게 좋은 여건을 마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여건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전남, 삶의 광주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야말로 지역 균형 발전도 되고 동서화합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리산 삼도봉에 올라가고 경남 도지사하고 전북 도지사하고 전남 도지사 앉아갖고 막걸리 나눠 먹으면 그게 무슨 국민 통합이고 화합입니까? 그게 동서화합입니까? 저는 그런 거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살아놓고 봐야 됩니다. 잘 살고 봐야 됩니다. 여건과 환경을 활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광주에서요 대구까지 아까처럼 고속도로 나와져 있죠. 호남 그게 뭐죠? 88 고속도로 나와져 있죠. 이번에 철도 완전히 KTX로 해서 철도 지금 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삼남긴, 지금은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광양 거쳐갖고 순천 거쳐서 보성 거쳐갖고 하나는 목포로 그리고 하나는 다시 나주 거쳐서 광주로 돌아오는 경전선이 이제 또 착공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상도하고 이제 완전히 기차로 그다음에 고속버스로 승용차로 완전히 통용할 수 있는 이런 도로들이 그전 같았으면 국가의 재정상 어려웠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 말했던 그런 관광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완전히 중공업단지인 창원에 있는 많은 본사가 이쪽에 협력업체를 둘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아까처럼 여러 가지 제철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또 부산이나 경남이나 대구 경북에다가 협력업체를 둘 수 있는 이제는 같이 지방이 함께 서로 협력해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 영남 호남 극소수예요. 그런 거 따지고 얘기하고 그런 거 부축해가지고 표 얻어가지고 싹쓸이 하려고 한 사람들 극소수예요. 극소수. 이제는 그런 극소수에 절대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수에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다 잘 되고 우리가 화합해서 통합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는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